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몸 안 깊숙이에서 시작되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선풍기 바람이 불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진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한밤중에 이불을 걷어차는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다면 지금 폐경기를 지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체온 상승이 아니에요. 폐경기 여성의 약 70%가 겪는 대표 증상, 바로 열감이에요. 갑작스럽게 얼굴과 목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식은땀이 흐르고 어떤 날은 그게 1시간에 몇 번씩이나 반복되기도 하죠. 밤중에는 수면까지 방해받아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됩니다. 자다 깼더니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고 창문을 열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 답답함, 상상만 해도 지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요. 병원에 가기엔 애매하고 약은 왠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하며 무심히 넘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단지 조금 덥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치할 경우 불면증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 우울감, 심지어는 사회적 고립감까지 겹쳐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한 어느 환자분은 이 열감 때문에 밤마다 몇 번씩 깨어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요. 결국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고요. 이 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여성들이 이 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단 하나의 작은 변화로 이 고통스러운 열감을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완전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늘 기쁨이거든요.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폐경이 단지 생리가 멈추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우리 몸속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은 생식 기능을 넘어 체온 조절, 감정 조율, 피부 상태, 뼈의 밀도까지 여러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마치 조용히 흘러가던 강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 시상하부는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인데 평소에는 몸의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뇌가 외부 기온의 작은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예를 들어 방 안이 약간 더워졌을 뿐인데 뇌는 갑자기 위기야 라고 판단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에 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열감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열감이 단순히 뜨겁다는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체온 변화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불안감, 초조함, 심박수 증가까지 동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공황장애나 심장질환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해요. 실은 그 모든 시작점이 호르몬 변화에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이런 열감은 특히 밤에 더 심해져요. 낮 동안 억눌렀던 스트레스와 함께 체온이 살짝 올라가는 새벽 시간이 맞물리면 갑작스런 열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몇 번이고 깨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아침엔 더 피곤하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 모든 혼란은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변화의 핵심 열쇠는 바로 호르몬 균형에 있어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법으로 이 균형을 되찾는 일, 그것이 열감을 잠재우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에요. 몸속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것이 열감의 원인이라면 그 부족한 호르몬을 어떻게든 채워줘야겠죠. 하지만 약을 먹는 건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존재예요.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중에서도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에요. 이소플라본은 콩을 포함한 식물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요. 마치 열쇠처럼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살짝 끼워 넣으면 작게나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호르몬제처럼 강력한 효과는 없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적고 몸의 부담도 적어요.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는 부족해진 호르몬을 은은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요. 재미있는 점은 이 이소플라본이 체내에서 주로 베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한다는 점이에요. 이 수용체는 주로 심장, 뼈, 피부, 그리고 뇌에 많이 분포해 있어서 열감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골다공증 예방,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위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폐경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콩을 자주 먹는 식문화에서는 폐경 증상이 훨씬 덜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매일 된장국을 마시고 두부 반모쯤을 반찬으로 먹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습관이 된 거죠. 그런 식단이야말로 약 대신 건강을 돌보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또한 하루에 이소플라본을 40, 50mg 정도 섭취하면 열감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두유 한 잔, 두부 반모, 삶은 콩 한 줌이면 충분히 이 양을 맞출 수 있으니 부담도 없고 실천하기도 쉽죠.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강한 약이 아니라 꾸준함과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 몸은 복잡하지만 동시에 참 단순하기도 해요. 필요한 걸 정성껏 공급해주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 한 조각 혹은 내일 아침 두유 한 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성분을 먹으면 모두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소플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두유만 마셔도 열감이 뚝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며칠을 먹어도 별 반응이 없다고 하죠. 그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이에요. 이소플라본 중 다이드제인이라는 물질은 장 속에서 에퀄이라는 더욱 강력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이 전환 과정은 오직 특정 장내 세균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에퀄은 인체 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더 잘 결합하고 더 효과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훨씬 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여성의 약 60%는 장내에서 에쿼를 만들 수 있지만 서양 여성은 그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이는 일본 여성들이 폐경기 열감을 상대적으로 덜 겪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식생활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왔고 콩 섭취도 꾸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 장내 세균 상태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발효식품, 그리고 꾸준한 콩 섭취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에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균이 정착할 가능성을 높여줘요. 즉, 단순히 오늘 두유 한 잔 마셨다고 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에쿼는 열감뿐 아니라 뼈 건강, 심혈관 보호,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에쿼를 여성 건강의 천연 조절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에쿼를 만들지 못하는 체질이라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 섬세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적응력을 가진 존재예요. 조금 느릴 뿐 꾸준히 변화하는 몸은 반드시 응답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끼, 한 잔의 식사 속에서 내 장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회복해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콩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건강식 아니야?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소플라본이 폐경기 열감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실제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된 결과들이죠.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에 이소플라본 40mg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열감 빈도가 평균 57%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더 나아가 60mg 섭취군은 강도 자체가 4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꼈고 대다수는 한 달 이내에 확연한 개선을 경험했어요.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낮에도 기분이 한결 차분해졌다는 거죠. 또 다른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도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위약군보다 열감 발생을 유의하게 줄였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 폐경 후 초기 여성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골밀도 보호나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즉, 단기적인 증상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죠. 일본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례도 있었어요. 평균 50대 여성들이 된장국을 하루 한 번씩 3개월간 꾸준히 섭취했더니 열감 빈도가 75% 이상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실은 그들의 식단이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 먹던 대로 된장국, 두부반모, 삶은 콩 한 줌 정도였죠. 특별한 약 없이 습관의 변화만으로 이룬 성과예요. 게다가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이나 심혈관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4%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감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폐경 후 여성에게 종합적인 건강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작용 위험도 낮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같이 지속적인 섭취를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한 잔 마셨다고 바로 열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습관이 몇 주 뒤 내 몸의 반응을 바꾸고 몇 달 뒤엔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 그 시작점이 바로 콩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콩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 식탁 위에는 콩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두부 반모, 된장국 한 그릇, 삶은 콩 조금, 그리고 두유 한 잔.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인 40, 50mg의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특별한 보충제를 찾을 필요도, 억지로 식단을 바꿀 필요도 없죠. 아침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두유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에 부담도 적어요. 여기에 삶은 에다맘에 콩을 한 줌 곁들이면 식이섬유까지 더해져 포만감도 꽤 좋아요. 특히 아침을 거르는 분들에겐 딱이죠. 점심에는 된장국을 추천해요. 일본 여성들의 식단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된장국은 이소플라본뿐 아니라 발효된 콩의 이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바쁜 날엔 냉동된 두부와 시판된 된장을 활용하면 5분 안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두부 반모만 추가해도 그날의 이소플라본 섭취는 충분하죠. 저녁에는 샐러드에 삶은 콩을 살짝 뿌리거나 비빔밥에 콩나물과 두부를 곁들이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평소 먹는 방식에 약간의 의식적인 선택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찬을 하나 더 만들까 생각이 들 때 계란찜 대신 두부조림을 선택하는 식으로요.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무가당 두유, 검은콩 두유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루 중 목이 마르거나 출출할 때 커피 대신 두유를 마셔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속이 편해져서 계속 찾게 될 거예요. 이처럼 콩은 요란한 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게 꾸준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친구죠. 뭔가를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원래 식단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국, 간단한 반찬 한 가지, 따뜻한 한 잔의 음료, 그 안에 건강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콩 하나만으로 모든 폐경 증상을 해결할 순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식단 전체의 조화예요. 호르몬 균형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콩과 함께 어떤 식습관을 갖추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은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물성 위주 식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기를 줄이고 생선이나 콩, 견과류로 단백질을 대체한다든지 흰 쌀밥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밀 제품을 이용하는 식이에요. 이런 식습관은 단지 열감 완화뿐 아니라 체중 조절, 혈당 안정, 심혈관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폐경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식사량을 유지하면 체중이 쉽게 늘 수 있어요. 지방세포가 증가하면 또 다른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과일과 채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 반응도 줄여줘요. 실제로 채소를 많이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경기 증상이 약하다는 보고도 있어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는 피부에도 좋고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죠. 지방 섭취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지방은 꼭 필요해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을 지켜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단, 튀김류나 포화 지방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식사의 리듬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과식 없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안정감을 느껴요. 간헐적 단식이 인기지만 폐경기 여성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극단적인 식사 패턴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한 끼의 선택이 나를 바꿉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한 메뉴가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년의 건강을 결정하죠. 콩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식탁 전체를 다시 바라볼 시간이에요. 당신의 식탁은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작은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오늘은 콩을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폐경기에는 우리 몸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에 대한 문제예요. 일반적인 식품 섭취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농축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이 예민한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해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유방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해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개인의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고되지만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충제를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해요. 시중에는 다양한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나와 있지만 원재료의 출처, 함량 표시, 인증 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값비싼 제품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과다한 함량이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알레르기입니다. 콩 알레르기를 가진 분은 콩 단백질 섭취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두유나 두부를 먹고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루 두유 3잔이면 더 빨리 효과가 오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다 섭취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고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 40, 50뱀지 이소플라본이면 충분하고 그 양은 두유 1잔, 두부 반모, 된장국 1그릇이면 넉넉하답니다. 건강은 언제나 섬세한 조율이에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절함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특히 폐경기처럼 몸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조심스럽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배운 주의사항을 기억해 두신다면 콩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폐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끝을 떠올려요. 생리의 끝, 젊음의 끝, 아름다움의 끝.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내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몸은 변해요. 에스트로겐은 줄고 예전처럼 피부가 탱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우리 모두 나이를 먹고 계절이 바뀌듯 몸도 변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걸어가느냐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변화와 함께할 수 있는 지혜와 도구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열감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그 원인을 알고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유 한 잔, 두부 반모, 된장국 한 그릇. 소박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꾸준히 나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거짓말처럼 밤의 땀을 흘리지 않게 되고 아침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육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안정을 찾고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며 내 삶 전체가 조금씩 환해져요. 폐경은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시간이에요. 남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나를 위한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죠. 누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비슷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함께 경험을 나누고 배워가며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전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셨다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이제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하루의 피로가 고요하게 녹아드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폐경기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갑작스러운 열감, 뒤바뀐 감정, 낯선 몸의 신호들 속에서도 자연의 지혜와 나 자신을 향한 작은 배려만으로도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주 소박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부드럽게 살아가기로 해요. 오늘의 여정이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주세요. 당신과 연결되는 순간은 언제나 제게 큰 선물이에요.